수소가 진짜 성장 산업이 될지 아닐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 이게 메인이 될지는 아직까지도 조금 애매하죠.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보통 이제 그 수소라 하면 수소차 얘기해요. 수소차 나오고 전기차 나오면서 친환경차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과거서부터 쭉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은 요런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은 어 가솔린 차하고 디젤하고 약간 이게 8대2 느낌인가요? 7대3 느낌인가요? 한 요 정도 느낌입니다. 어쨌든 시장에 차가 이렇게 그 연료가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와 수소차가 한 8대2 혹은 7대3 정도로 나눠 가질 것이다. 나눠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 전문가라고 이제 그 나오시는 분들의 주 내용입니다. 주 내용. 이유는 뭐냐면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럽 같은데 저기 그 뭐죠? 이게 이제 결국엔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요게 이제 친환경이 태양열 이런 거잖아요. 태양열. 그다음에 풍력 뭐 이런 거잖아. 풍력. 그죠? 태양열, 풍력 이런 건데 이런 게 단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성이죠. 안정성. 이렇게 항상 우리가 필요한 양이 이 정도 있으면 공급하는 양이 항상 이 정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지 블랙아웃이 안 되는 거잖아요. 블랙아웃. 이게 갑자기 이게 수요하고 공급이라 그러면 수요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가지고 공급이 늘어나면 갑자기 블랙아웃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전력 공급량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면 이것도 갑자기 블랙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태양열이랑 풍력이랑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태양열 아무래도 이게 원자력, 석탄, 석탄 석유 이런 거 쓰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태양열은 낮밤에 따라서 이 전력 공급이 차이가 생길 거고, 풍력은 바람 부냐 안 부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겠죠. 전력 공급이. 근데 앞으로 이걸로 다 간대잖아요. 많이 간대잖아요. 거의 2030년도까지인가요? 35년도까지인가요? 30% 이상 이걸로 간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러면 전력 공급의 일정 그 평균치 요게 중요할 건데, 요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 흔들리는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게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거 풍력을 이용해서 가져온 거를 하나 솔루션이라는 데서 이게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요걸 해가지고 요거를 수전의 요 설비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수소를 생산하면 이게 이제 남아 돌 때, 낮이나 뭐 바람 많이 불 때 이렇게 생산한 거를 가지고 수전에서 수소를 생산하면 요거를 가지고 또 이제 뭐 수소차를 바로 돌리던, 아니면 수소를 이용한 또 전기를 나중에 또 만들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피크아웃을 친 전력 레벨을 요거를 이제 평탄화 시키겠다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아까 수소차 전기차가 비율이 뭐 2대8 정도 될 수도 있고 3대7 정도 될 수도 있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소를 생산을 했으면 그냥 이걸 다시 전기로 바꿀 거 없이 수소로 그냥 차를 만들어서 쓰자. 수소에 바로 에너지원으로 공급해서 쓰자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수소차가 앞으로도 또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소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도 하나는 이 아무래도 그 전기차보다 그 에너지가 더 필요한 그 전력, 뭐라 그래야 되나요? 파워가 더 필요한
만약에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선박이나 비행기 요런 거 레벨로 가면 요게 아무래도 전기보다는 이게 전기로는 좀 이게 파워가 약한가 봐요. 그래서 요쪽 레벨로 들어가 보면 수소 선박, 수소 비행기 요런 느낌으로 가보면 이게 전기 선박, 전기 비행기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수소를 가지고 이게 선박은 당연히 말이 안 될 것 같네. 선박은 보통 뭐 몇 달, 길게는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바다에 가야 되는데 이거를 수소를 싣고 가야지. 전기 충전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네. 그죠? 당연히 다른 수요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수소는 앞으로도 요런 관점으로 보면 아직은 모르겠지만 성장 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는 주 기업이 하나그룹인데, 하나그룹. 이제 태양광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하나솔루션이라는 데서 케미칼은 수전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걸 이송해야 될 거잖아요. 운송. 요것도 하나솔루션이라는 데서 같이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수소 탱크. 근데 요건 또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수소를 생산을 한 거를 그냥 기체 형태로 이제 이동하느냐, 아니면 액체로 바꿔서 이동하느냐. 액체 중에는 암모니아 포함, 암모니아 이런 다른 거랑 혼합물 형태로 이동을 하느냐, 요것도 아직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뭐가 효율이 좋은지. 일단은 기체보다 액체가 효율이 좋은 거 맞긴 해요. 근데 요 수소 탱크는 만든다는 거는 여기 이제 기체 형태로 한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는 액체 형태로 바꿔서 이제 공급하는 게 만약에 주력이 되면 요 기체 형태는 뭐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효율이 훨씬 좋거든. 액체로 바꿔서 하는 게. 이게 그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LNG도 지금 주 에너지원이 우리가 LNG죠. 주 에너지원 LNG. 석유, 석탄에서 LNG로 바뀌어가고 거의 이제 다 바뀌어왔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수소로 바뀌려나요? 수소 이쪽으로. 근데 지금 요것도 LNG 기체로 이동시키지 않고 이거 이제 저기 뭐죠? 액체로 바꿔서 해야죠. 액체로 바꾸면서 요게 이제 액체로 바꾸면서 그 뭐가 필요해요? 본행제? 본행제. 여기 이제 마이너스 250도인가요? 그럴 거고, 수소는 더 높을 거예요. 마이너스 300도인가? 하여튼 요 정도까지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아무튼 이게 아직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액체 요걸로 이제 자리매김 한다 그러면 요 액체로 전송하면서 필요한 기술을 가진 회사 뭐 이런 것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파워 시스템이라는 데는 수소 충전소 뭐 이런 거 한대요. 그리고 수소 발전은 하나 종합화학, 하나 에너지 이런 데서 한답니다. 아무튼 수소 얘기 나오면은 하나다. 요거를 잊지 말고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소는 하나다.